찬서야 안녕. 아프지 말고 시험 대비하는데 화요일날 시간 되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안 보이나?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그 4번. 화요일 6시 반부터 9시까지. 오케이? 너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한 30분 뭐 간단하게 뭐 먹고 내가 사주겠다는 건 아니야. 9시까지 수업하면 되겠어요. 자, 아프지 말고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마스크 잘하고. 선생님도 어제 하루 종일 마스크하고 들어다녔어. 지금 뭐 자, 하영아 질문해보세요. 26번 몇 페이지야? 61페이지요. 60. 어? 이렇게요? 하이나 명심해.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너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야. 그럼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몇 학년 거냐? 대학생 거야. 응? 대학생 건 아니지만 안 배워. 굳이. 자 보자. 얘를 전개해봐.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인 게 확실해. 오케이? 전개해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지? 전개하면 곱셈 공식. 근데 마이너스 16x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고 완전 제곱식 맞네. 4의 루트 씌운 게 4고 2배 하니까 8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생기는 거고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4는 음수지?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 씌운다. 이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무조건 나오겠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16 플러스 16x. 그러면 얘랑 얘랑 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x 플러스 4의 제곱 절대값 x 플러스 4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절대값 벗기면 그냥 x 플러스 4. 그래서 얘네 둘이 빼래. 그러면 마이너스 2x. 왜 빼래? 보통 더하지. 사람들이면. 그죠? 시험에 꼭 나온다. 너는 아직 안 풀어서 질문 있어? 아직까지 하윤아 또 질문해 보세요. 없어? 그럼 진도 나갈까? 어디 할 차례냐? 55번까지 있어요. 55분까지 했어. 요 유형 이게 좀 괜찮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 어렵냐? 지금 그냥 나 미치겠다. 뭐야? 보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했는데 수연이는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였대. 그러니까 수연이가 얘를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상수항은 옳게 본 거네. 맞아요. 주원이는 어쨌든 잘못 봐서 인수분해를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했대.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하면 되겠지.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뭐는 잘 봤다? 얘는 잘못 보면 얘는 잘 봤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올바른 식은 x 제곱 5x 마이너스 6. 올바르게 인수분해하면 이거 이 정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더해서 5 곱해서 마이너스 6인 숫자 2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3번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저 59번은 왜 3이 됐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얘는 어떤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못 박았잖아. 근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몰라. 알았지요? 그냥 똑같아. 해봐. 알았지? 똑같아 내용. 전개하면 되겠다. 전개해서 올바르게 본 거 비교해 보면 되겠다. 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 60번. 얘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어 붙일 수 있겠지. 이어 붙여서 어떤 임의의 도형이 됐다 이거야. 얘를 갖다 붙여서. 오케이? 얘를 갖다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그런 걸 칠겨놀이라고 하고 게임으로도 있잖아. 이렇게 막 블럭 막 있고 요 모양 채우시오. 넣다 보면은 뭔가 안 들어맞는. 그치? 그런 걸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얘를 어쨌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넓이와 같다 이거지. 빈틈없이니까. 그러면 얘의 넓이는 x제곱이 몇 개 있어? 1개. 요 직사각형은 넓이가 x인데 x가 5개. 1자리가 6개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 넓이는 마침 인수분해가 되네. 잠깐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넓이의 합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기가 넓이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직사각형이 안 될 때도 있어. 맞아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적으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하윤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될 거라는 게 확실해. 안 되면 문제가 안 나오고. 그래서 수학 문제가 좋은 거야. 니들이 풀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니까. 알았죠? 그러면 뭐가 가로인지 뭐가 세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개의 합을 구하라니까 2x 플러스 5가 되겠다. 알았지요? 그래서 막 고민을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나는 본능적으로 혹시 어떻게 집어넣어야 직사각형이 되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14번 똑같은 거네. 선생님 양말 들어갔고 너무 불쾌하네. 양말에서 뭐 커피 냄새가 올라오네. 자, 보자. 넓이가 이거인 정사각형이 있대.
마침 넓이가 인수분해가 되고 그게 뭐가 되겠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5x-2의 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x-2지 하윤아. 그러니까 둘레 길이는 5x 둘레 길이의 몇? 둘레 길이는 한 변의 길이의 4배. 그냥 이렇게 써도 답이고 뭐 답안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4를 앞에 쓸 수도 있고 전개에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더 이상 계산은 못한다. 그 다음 68번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요 도넛 모양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거지. 맞아. 근데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파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25r이잖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25r이고 그거의 제곱파이야. 이거 계산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알았지? 2분의 25r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 625 r제곱이에요. 뭐 그래도 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2분의 25 r제곱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제곱을 계산해. 알았지? 꼭 습관을 들여. 나중에 계산을 주잖아. 뭐 미리미리 계산해. 6r은 절반 나누면 3r이고 3r의 제곱이니까 3r 제곱 파이 이렇게 된다고. 얘를 제곱하면 합차 공식이 안 보여. 알았지요? 그럼 이제 합차 공식을 해야지. 파이는 우선 공통이고 공통인수로 묶는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하면 2분의 25r과 3r을 한 번 더하고 2분의 25r과 3r을 한 번 빼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또 잘못했네. 오, 미안하다. 여기에 R 공통이지? 여기에도 R 공통이지? R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왔으니까 파이 R 제. 미안, 처음부터 이렇게 R 제곱 묶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1. 맞아. 얘는 2분의 얼마야? 19? 맞아? 답이 정해. 아, 문제 잘못 썼구나. 아씨, 요만큼이 6알이라고? 난 또 지름이 6알이라는 건 줄 알았네. 아씨, 에이씨. 에이, 어쩐지 이렇게 숫자가. 여기, 그러니까 요 원의 지름은 이거에서 6알을 2번 뺀 거. 13R. 여기가 13R인 거지. 그치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25R의 제곱파이 2분의 13R의 제곱파이. 그치? 파이 R 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합차 공식하면 2분의 25와 2분의 13을 한 번 더하고 통분돼 있으니까 그냥 분모 이렇게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그냥 2번 썼어. 맞아. 그럼 이제 약분이 잘 되겠네. 2분의 38이니까 약분하면 19. 2분의 12니까 약분하면 6. 19 곱하기 6이니까 144야. 정확히. 114. 괜찮죠? 그 다음 인수분해의 활용.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 배우고 연립 방정식의 활용. 활용이 어떤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2차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은 항이 4개인 거, 뭐 치환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항이 4개인 거 어떻게 한다고? 둘, 둘, 셋 하나 한다. 공통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 자, 보자. 그래서 1번. 원래는 있잖아. 이 문제가 이거야. 저거를 전개하면 원래는 전개할 필요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개를 했어. 전개를 하면 항이 몇 개야? 4개지? 항이 4개면 둘 묶거나 셋 하나 묶어야 돼. 셋 하나 묶으려면 셋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완전 제곱식이 안 보여. 오해하면 안 돼. 여기가 플러스 4면 완전 제곱식이지. 요 3개가. 어쨌든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얘는 안 되고 둘둘 묶으란 말이야. 둘둘 묶으면 잘 묶으면 공통 인수가 나와. 다시 보자고. 얘네 둘은 x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앞에는 x가 하나 남고 뒤에는 숫자 1만 남지. 얘네 둘은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러면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지. 맞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잘 묶었더니 공통인수 x 플러스 1이 생겼네.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고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인수분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네. 합차 공식. 오케이? 그렇지. 항이 4개면 둘둘 묶거나 셋 하나 묶는다. 근데 얘는 그거 알면은 얘네들 x제곱을 묶으면 되겠네. 바로 할 수도 있겠지. 설명하기 위해서 전개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항이 몇 개냐를 따져서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다. 근데 얘는 항이 정말 많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도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 이렇게 묶으면 여기도 A 플러스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공통인수를 잘 찾아야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로 묶으면 맨 앞에는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은 1이 남은 거지. 1 남은 거를 절대 안 하면 안 돼.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안 쓰는 애들이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A-5가 공통이겠지? 그러면 앞에는 A제곱, 뒤에는 B제곱 이런 느낌이지. 근데 얘도 봐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항이 하나라고 보면 합차 공식인 거지. 공통인수로 묶고 합차 공식. 맞아. 자, 5번. 이제 쉬운 형태지. 우리는 지금은 딱 보자마자 3x-1이 나온다. 근데 나중에 가면 공통인수가 지금 3x-1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는 공통인수가 안 보이고 적당히 변형해야 공통인수가 보여. 또 그 적당히 변형하는 걸 선생님이 풀면 애들이 와 저렇게 변형하는 걸 어떻게 알지? 선생님도 믿을만한 나이에 됐어. 와 저기서 저렇게 변형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수학은 풀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적당히 변형하면 분명히 뭔가 공통이 나오거나 그럴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 반드시 풀릴 거야. 알았지? 반드시 풀릴 거야. 여기는 어쨌든 3x-1, 3x-1 있고 치환하는 습관을 들여. 이렇게 T라고 써. 이렇게 별거 아닌데 한 줄 쓰는 습관을 들여.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가 된다. 주어진 식은. 그러면 이제 평범한 2차식이 됐고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12.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와 전화 왔는데 어쨌든 T 대신에 3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다시. 맞아? 오케이? 전화 받으면 어떡하지? 잠깐만. 아니 전화 받으면 끊기는 것 같던데 안 받아야 돼. 미안하다고 일단. 사랑해. 그래서 오히려 10번보다 9번이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 오케이? 문제에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또 확실해. 오케이? 적당히 변형하면 지금은 공통인수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기 지금 만일에 전개했다고 하면 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엄청 복잡한 거고 항이 4개를 넘어가면 복잡한 거야. 그러면 니들은 그냥 치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고등학생은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알았지? 그래서 저 x-4와 1을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아, 그랬더니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로 묶기만 했더니 공통이 보이지.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공통이 보이는데 이 정도 가공을 해야 공통이 보인다고. 가공을 더 많이 해야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고 공통인 게 나올 거다. 믿음을 가져. 알았지?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크로스하면 그래? 3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근데 또 대입할 때 잘해라. t 대신에 x 플러스 4y 이걸 이렇게 한번 써놔야 좋은데 이걸로 귀찮다고 안 쓰면 뭐란 거였지? x 플러스 4y 하면서 또 헷갈려. 알았지? 꼭 습관을 들여. 여기까지 와서 틀리는 거는 정말 속상하잖아. 그래서 A는 12, B는 2, C는 4, D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번은 뭐 별거 없고 X제곱 플러스 X T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그거 보고 인수 찾는 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다. 그 다음 11. 하민아 지금 11번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야 돼 있으면 인수분해는 왜 하라고 하냐? 안 돼 있어. 왜 안 돼 있어? 뭐 때문에 안 돼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선생님도 그럴 때 있어. 내가 아는 게 정말 완벽하게 아는 건가? 어? 내가 아는 게 정말 완벽하게 아는 건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아도 풀릴 때가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알면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감이 없거든. 자, 얘는 왜 인수분해가 아니냐면 이거 무슨 항이야? 상수항. 상수항이 있잖아. 항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아니지. 맞아요. 잘 봐봐. 제가 지금 자, 얘는 항이 몇 개? 그치. 항이 뭐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항이 뭐냐? 숫자, 문자가 곱이나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항이야. 숫자와 문자의 곱 또는 나눗셈을 항이라고 한다. 숫자 또는 문자의 덧셈 뺄셈은 항이끼리 하는 거야. 항끼리.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인 거지. 덧셈 뺄셈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곱셈 기호를 되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수는 뭐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한다. 맞아요. 상수항을 뭐라고 한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x, y는 문자고 a, b는 문자지만 그 중에 개수야. 특별한 말이 없어. 고등학교에서는 구별하기 시작할 거고 x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x는 문자, 나머지는 다 개수.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쓴다고. 맞아? 그러면 뭐야? x 제곱의 개수가 a. 맞아요? 그 선생님이 피 나올 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개수가 자연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다. 개수가 10까지 가는 건 중학교에서 잘 안 나오지. 알았죠? 그래서 저거 상수항이 있으니까 항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인수분해를 하면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잘못된 거야. 없어야지. 오케이? 레고를 맞추는데 블럭 한 5개쯤 남았어. 하나면 그냥 아예 그냥 모르겠다 하는데 성 같은 걸 만들었어. 안에를 축축축 해서 이렇게 성을 완성을 했더니 부품이 한 5개쯤 남았어. 이거 남는 부품도 아니야. 알고 봐. 여분의 부품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몰라. 성 만들었으니까 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뜯어서 그거 찾아서 꼽는 인간들 있잖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약간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 쬐끔하면 뜯고 그럼 에이 진짜 몰라 안 뜯겠지. 그치? 그때 다르지. 선생님 물론 어릴 때 레고랑 비슷한 어린이용, 지금은 듀플로지 듀플로 그런 거를 갖고 놀았지만 성인이 돼서는 당연히 갖고 논 적이 없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어릴 때는 지금 같은 그런 뭐 레고 테크니카인가 뭐 이런 거 혹은 뭐 성 같은 거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우리 딸이 유치원 때인 것 같아. 유치원 때가 맞을 거야. 유치원 때 이제 애기들이 이제 뭐 사줄까 하다가 부모들이 뭐 장난감으로 레고 잘 사주잖아. 그래서 레고를 사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 같은 걸 한 거야.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걸 해서 한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생님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배트맨 레고를
어쨌든 30몇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살 수 있게 됐어.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적정 연령이 13세, 14세고 우리 딸은 6살, 7살인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딸이랑 같이 만드는데 이렇게 다 주고 다 찾아주고 연우야 이게 꽂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딸한테 꽂기만 하는 거지. 나이가 어리니까 꽂기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우리 딸이 뭐 1시간, 2시간 하다가 자기는 큰 그런 블럭 같은 거만 하는데 쬐까만 거 어떡해. 이제 아빠가 만들어놔. 그래서 알았어. 만드니까 재밌지 뭐. 근데 와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4시간 했는데도 선생님이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빠르게 잘 만드는데도 만드는데 한참 걸려. 크니까 오케이? 근데 어머 부품이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다시 뿌개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이 모르겠다. 우리 딸이 볼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장식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알았지? 다시 분해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분해를 한다. 즉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개하기가 힘들잖아. 잘 들어. 전개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전개하기 위해서 x-y를 t로 치환하는 거야. 다시 아까는 치환하고 바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지금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꼭 써야 돼. 정말 더 헷갈린다 안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3t t-4 15가 되고 전개를 해. 알았습니까?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제 t에다가 x-y 대입해야지? 안 된다. 그러면 나락으로 가. 알았지요? 대입하면 안 돼. 나는 다시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t에다가 x-y 대입하면 나락 간다. 알았지요? 인수분해 해. 전개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는 거지 뭐. 치환하는 김에. 오케이?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 되지? 그러니까 3t 플러스 3 t 마이너스 맞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 봐봐. 선생님이 잘못했네. 3t 플러스 3 얘 3으로 묶을 수 있지. 처음부터 얘를 3으로 묶었으면 크로스 안 해도 됐었지. 이제 이러고 x-y를 대입하면 되겠다. 네. 중1 시험 보나요? 네, 오늘 안 잠깐만요. 보나요? 아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지호가 왔는데? 네. 다시 푸셔. 그다음 15번. 얘는 뭐 별거 없고 물론 얘도 치환하고 얘도 치환할 수 있지만 a 플러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 맞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3과 b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면 되겠지. 뺄 때 b 마이너스 4를 빼니까 b의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의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맞아. 정리하면 그래서 인수를 모두 고르래. 예. 예. 맞아요. 그 다음 5번. 얘는 우리 고등학교 거에서도 했었던 고등학교 문제집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거지. 얘 마이너스 28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된 거라고. 그러면 전개를 해야지. 뭐를 얘를 괄호 4개짜리 전개 어떻게 한다고? 적당히 2개씩 묶어서 한다고. 적당히 2개씩 묶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1창의 개수가 똑같도록 얘랑 얘랑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얘랑 얘랑 전개하면 x 아이고 틀렸네 미안하다 이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잖아 그치? 미안 얘랑 얘랑 해야 되네 맞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얘랑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맞아요 아직 전개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잖아 더 전개해야 되지 더 전개해야 되는데 왜 1창의 개수를 똑같이 하라고 했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로 치환하면 되겠네 이제 공통이니까 치환해서 전개도 하고 인수분해도 다시 한다고 바로 위의 유형이지 맞아 그러면 전개하면 t 마이너스 10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8 맞아요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12 곱해서 마이너스 28인 거 뭐랑 뭐야? (14) 2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4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로써 t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4x를 다시 또 대입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실하고 얘도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끝 인수분해가 되면 맞아 계속 해야 돼 자, 요 20 우리 앞에 몇 번부터 했냐? 앞에는 숙제 몇 문제였냐? 앞에 20문제였어? 20문제쯤 돼야 20문제야. 자, 어쨌든 14문제밖에 안 됐어? 그 울진도 좀 나왔지. 저 사다리 나서 그랬나? 자, 보자. 인수분해 하래.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뭐라고? 3개 하나 묻는데 아직까지는 또 2개네. 맞아요. 얘네 둘이 a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앞에는 a 하나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b 남네. 그 다음 얘네 둘은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a 마이너스 b 여기도 a 마이너스 b니까 a 마이너스 b로 묶고 앞에는 a 제곱 뒤에는 16 합차 공식이네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맞아요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야 얘 인수 맞고 a 플러스 2는 없고 a 플러스 4 맞고 a 마이너스 b 맞고 a 플러스 b 맞고 그러니까 답은 2번 5번 맞아요 26번 왜 이럼? 와 26번 보자 그래도 세팅은 돼 있네 저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문제인데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떠잡 쓰세요 이런 느낌이다 보자 그래도 안해적 모를 테니까 여기에 심오함이 있고 그냥 풀기만 하면 니들 이해는 하겠지만 왜 그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지. 자, 하윤아, 미지수가 몇 개야?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잖아. 뭘 한참 쳐다봐. 미지수가 두 개인데 x, y 식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알았지? 부정, 나쁜 방정식. 그 부정이 아니고 아니불 정할정,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원래 식이 두 개 있어야 풀리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부정방정식이고, 오케이? 뭔가 조건이 있어. 자연수 x, y. 실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방정식을 풀었는데 방정식가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허다하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대표적인 부정 방정식이고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렇게 두 수의 곱이 나와 있는 경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지금은 세팅이 딱 돼 있어서 인수분해가 돼.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적당히 두 개씩 묶으면 되겠지. 얘네 둘은 x로 묶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오케이? 얘 팔은 건들 수가 없어. 저 팔을까지 건질 수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얘랑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x-3 y-4는 8. 는 0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는 0이면 x는 3 혹은 y는 3 이러면 되는데. 는 8이야. 잘 봐봐. 지금 x-3이랑 y-4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수인 건 확실하겠네. 자연수에서 3 빼면 꼭 자연수인 건 아니지. 1이면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어쨌든 정수인 건 확실해. 정수 두 개를 곱해서 8이 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자. 8, 1 무슨 말인지 알지? 4, 2 2, 4, 1, 8, 마1, 마8, 마2, 마4, 마4, 마2, 마8, 마2. 맞아요. 선생님 이게 별로 안 많아요. 이게 별로 안 많은 거지. 안 그러면은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곱해서 8이 되는 거. 2분의 7 곱하기 7분의 16 뭐 엄청 많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순서쌍을 구하네. 자, 이제 무슨 말이야? x-3이 8이려면 x는 15 y-4는 그때 1이어야 되니까 y는 5. 맞아요. 자, 하인아 네가 해봐. 그러면 4, 2가 되려면 x 몇이어야 돼? 7, y는 오케이? 이렇게 순서쌍이라. 자, 2, 4 하면 5, 8 1, 8 하면 4, 12 마이너스 1 하면 2 마이너스 8 하려면 마이너스 4여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안 돼요. 그냥 다 안 되네. 자연수인데 빼서 마이너스 2, 4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되는 조합은 이렇게 4개다. 알았지요? 이거 좀 어려웠다.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고등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알았지? 그 다음에 항이 4개인데 이제는 3개 하나꼴. 3개가 완전 제곱식, 하나는 스스로 완전 제곱. 맞아요.
그러네. 항이 4개인데 얘 하면 이렇게 3개. 완전 제곱식이네. 맞아. 써볼게. 이렇게. 맞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보자마자 아, 얘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눈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맞아. 하인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9야? A 마이너스 9만 얘기. 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어? 뭔 소리는 거야?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9의 제곱. 너 이씨 또 못하는 거야 또? 아니. 아 너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A-9 플러스 B A-9 마이너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쓸 때 야 이 상수가 건방지게 B 앞에 오는 거 별로잖아. 이거 순서를 바꾼다고. 그래서 얘 합차 공식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맞아. 얘랑 더하는데 더할 때 A, B 마구 빼는데 A, 마, B 마구 모르겠으면 한 단계 더 거치고 알았지요? 너 하윤아 너 이거 완전 자꾸 선생님 또 속상하게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 81이 뭐의 제곱이야? 9의 제곱은 너 중간적으로 알았잖아. 맞아요? 9의 2배 하면 18이잖아. 아 완전 제곱식 맞네. A-9의 제곱. 이 부호는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응? 와. 그 다음 8번. 이거는 실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아닌데 중학교 교육과정이 아닌데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4개까지 했잖아. 이제 5개 이상 이면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얘는 고등교육과정이야. 좋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거 복습한다고 하면서 아니 고등학교 버전으로 한다고 하면서 안 했었으니까. 알았지? 항이 2개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합차. 항이 3개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크로스. 항이 4개면 둘둘 묶거나 세타. 이제 그 더 넘어서 항이 5개 이상이면 정리를 해. 알았지요? 지금 문자가 x, y 있잖아. x를 기준으로 정리하건 y를 기준으로 정리하건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오케이? 근데 진짜 그것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차수가 같을 거야. x도 2차 아니네. 와 차수가 다르네. 오케이? 자 보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리를 새로 해야 돼. 항이 5개 이상이면 정리를 새로 해야 돼. 정리를 한다는 말이 뭐냐? x를 기준으로 하건 y를 기준으로 하건 정리를 하라는 건데 지금 x는 몇 차야? 2차. y는 몇 차야? 1차. x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해볼게 선생님이. x가 2차인 거. x가 1차인 게 얘랑 얘야. 그러면 얘는 개수가 x를 제외한 y.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끼리 계산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괄호 y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마이너스 3y 플러스 6.
그래서 몇 차식이 되느냐? 2차식이 돼. 오케이? 2차식이 돼. 인수분해 당연히 할 수 있고 선생님 좀 더 하는 거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해볼게. 그러면 y가 1차인 거 얘랑 얘 그러면 개수가 x-3 맞아요? y가 없는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전부 다가 상수항이지. 이게 왜 고등교육 과정이냐? 중학교에서는 상수항이 뭐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고등학교에서는 상수항이 뭐야? 특정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항. y가 특정한 항이니까 이 모두가 상수항인 거야. 어쨌든 그러면 항이 몇 개야? 2개지. 항이 2개면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공통인수로 묶거나 합차. 얘 지금 공통인수 보이나? 보이는데 선생님. 항상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알았지? 여기에 그런 말이 없지만 이 말은 꼭 명심해야 돼. 꼭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저 말을 알아야 어떤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나중에 어떤 타입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 모든 타입을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알았지요? 상수항. 이게 지금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을 인수분해. 얘 마침 인수분해가 되네. 와. 그랬더니 공통인수가 보여. 맞아. 하이나 맞아? 그래서 x-3으로 묶어. 그러면 y 여기는 x-2 남으니까 얘네 둘이 더할 건데 쓸 때 x 먼저 쓰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몇 번이야 답? 3번인가? 그치? 그런데 이렇게 묶었어. 얘도 인수분해가 돼. 알았지요? 항이 3개면 인수분해 어떻게? 크로스. 이제 크로스 할 거야. 크로스 할 건데 뭐부터?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잘 봐봐. 얘를 크로스하면 곱해서 6이 되는 숫자 2개를 이렇게 쓰잖아. 맞아요? 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우리는 뭐라고 해? 인수 혹은 약수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세로로 써. 알았지? 숫자는 거와 똑같이 하면 돼.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y 마이너스야. 미안. 그치? 그리고 여기 x제곱 앞에 개수는 1,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y 마이너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y 마이너스 3, 더하니까 y 마이너스 5 되네. 맞아. 이해됐어? 쓸 때는 x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지. 크로스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맞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레시피대로 하면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어. 항이 2개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합쳐. 뭐 고등학교 버전이면 세제곱 공식도 있지만 그건 없으니까. 항이 3개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크로스. 항이 4개면 둘둘 묶거나 셋 하나. 항이 5개면 정리해.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차수가 낮은 게 좋겠지. 이게 더 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두 개로 보여줬느냐? 꼭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지 않아도 인수분해는 다 돼. 아, 선생님 저는 크로스가 편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알았지?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이거야. 정리를 새로 하면 돼. 꼭 낮은 문자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 이왕이면 낮은 문자가 좋겠지. 정리를 새로 해. 그 다음이 뭐냐? 상수항부터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지 오래됐잖아. 선생님이 처음에 공부방 같은 거 했었다? 지인이랑?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뭐 그때는 뭐 보조 강사라고 하지.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랑 공부방 했어. 근데 선생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선생님도 젊고 같이 하는 그 지인도 젊고 그래서 뭐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부방이 잘 돼갖고 학원을 차렸다? 학원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뭔가 너무 무리한 신규 투자라고나 할까? 학원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고 27살에 공부방 시작해서 30살 될 때 29살에 2년 만에 학원 차리고도 잘 돼갖고 6개월 만에 학원을 더 확장하고 막 이랬어. 근데 그러고 1년도 안 돼서 폭삭 망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31살쯤 됐을 때 어쨌든 선생님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벌써 빚도 있는 거야. 선생님 친구들은 30살쯤에 이제 그냥 뭐 회사 다니던 애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어쨌든 대출받아 사고 있는데 선생님 31살에 빚을 지고 해서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엄청 많았다. 그래서 이게 학원도 이제 뭐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뭐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도 없고 나이가 31살인데 그래서 다시 학원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때는 자존심에 상처를 엄청 받아서 안 되겠다. 대형 학원에 가야 되겠다. 요즘은 대형 학원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대형 학원이 많았어. 그래갖고 지금은 그 학원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인천에서 제일 큰 학원. 니들 부모님은 다 알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 학원에 이제 입사하려고 그냥 대형 학원이니까 뭐 선생님을 뽑을 때도 뭐 면접도 보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고 뭐 다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면접 보러 갔는데 그날 강사를 뽑는데 지원자가 한 10명쯤 됐어요. 10명 중에 1명 뽑는데 선생님이 뽑혔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 과는데 선생님 혼자 중학교 인수분해했어. 근데 물론 그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문제를 못 푼다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선생님들이 다 모르지 않지. 고등학교 한다는 거는 어쨌든 시험을 보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인수분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다. 이거를 벗어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 그래서 뽑혔어.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고등학교 막 수능 문제 막 이런 거 했는데 선생님 혼자 중학교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안 되는 게 있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어렵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항이 2개면 어떻게 하고요, 항이 3개면 어떻게 하고요, 항이 4개면 어떻게 하고요, 항이 5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만 끝냈으면은 그 면접을 보는 분들이 그래, 오 좋네, 좋은 접근 방식이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만 안 되는 케이스 5개가 있고 선생님이 그 5개 케이스를 다 보여줬어. 그건 이제 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또 학원에서 빚도 많이 갚고 돈도 많이 벌어. 그때는 대형 학원에 그랬어. 어쨌든 인수분해 덕분이었다. 그래서 인수분해 수업하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네. 자, 숙제는 36까지 하면 되겠지. 예.